안녕하세요.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속 그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포스트융 학파의 정신분석가, 바로 마이클 포드엠의 시선으로 우리 모두가 거쳐본 인생 첫 1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아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포드햄이 제시한 아기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포드햄은 아기가 원초적 자아라는 아주 완전한 통합 상태로 태어난다고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하나, 즉 심신적 전체라는 거죠. 이 상태의 아기에게는 나와 세상, 나와 엄마의 경계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감각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원초적 자아라는 걸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분석가 엘리자베스 어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는데요. 바로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없는 점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존재하기는 하는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형태나 경계선은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의 씨앗처럼요. 자, 그럼 이 점과도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우리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모든 심리적 발달을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진의 이름이 바로 분해와 재통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기는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 있다가 배가 고프다거나 엄마와 눈을 맞추는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을 딱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완벽했던 상태가 잠시 깨집니다. 이걸 분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경험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수준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이걸 바로 재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나의 순환 과정인 셈이죠. 완벽하게 통합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경험 때문에 잠시 해체되었다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통합되는 거예요. 이 분해와 재통합의 순환이 사실 평생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정말 역동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분해 재통합 과정이 아기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생후 약 5개월을 기점으로 아기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아기는 암호달 지각 상태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엄마의 심장박동 같은 리듬이나 목소리의 강약, 움직임의 활기 같은 어떤 전체적인 느낌, 감각 덩어리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5개월이 지나면서 특징 기반 지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엄마의 얼굴, 손에 쥔 딸랑이, 아빠의 목소리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나와 세상이 분리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이 프로토 대화. 우리말로 하면 원시적 대화에서 그 싸게티입니다. 아기가 아부부하고 옹알이를 하면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애기 그랬어?" 하고 말을 걸어주고, 아기가 방긋 웃으면 엄마도 따라 웃어주는 이 모든 상호작용이 언어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교감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을 배우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더 단단하게 재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여정이 언제나 순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생후 첫 해의 끝자락에서 아기는 인생의 첫 번째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위기는 바로 어머니 역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기의 모든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던 마치 한 몸 같았던 동반자로서의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규칙과 한계를 가르치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난생 처음으로 나와 엄마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서 수치심이나 굴욕감 같은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엄마가 아기의 이런 감정들을 잘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조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경험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이론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소녀가 비둘기를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었는데 상담을 깊이 해보니 그 뿌리에는 어머니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분해되어서 아이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게 아이 안에서 제대로 재통합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비둘기 공포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초기의 경험 조각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기의 내면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겪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생애 첫 1년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분해되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의 조각들이 제대로 재통합되지 못하고 마음속을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과정이 종종 이 최초의 경험들을 다시 탐색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건강하게 다시 통합시켜주는 작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깊은 수치심은 바로 이 첫 번째 위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갈등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패턴이 어쩌면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생애 첫 1년 동안 이미 그 설계도가 그려졌을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